그래서 이 얘기도 뭐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얘기를 지나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좀 12년 선배가 체험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 이미지 메이킹과 나의 태도 부분이 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트라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보상 플랜도 들으셨고 제품 교육도 들으셨고 뭐 이제 체험담도 들으셨고 다 들으셨는데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래서 나 자신을 전달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랑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자가 내 산하에 없으면 그냥 무슨 사업자 없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 뭐였어요? 보상 플랜 할 때? 사업자 없이 그냥 볼륨으로 갈 수 있는 직급을 완전 공부 완전 열심히 하셨네. 엘리트밖에 못해요. 내 산하에 나 같은 사업하는 분들이 두 분이 배치돼 있으면 프리미어가 되고 세 분이면 실버, 플래티늄까지 가다가 한 분 더 계시면 다이아몬드 가고 이렇게 돼. 리더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사업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내가 줘야 돼요.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그쵸? 믿을만 해야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매력이 있어야 같이 손잡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광고를 하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미지 좋은 배우들을 광고에 이제 데려다 쓰고 수십억씩 주고 근데 얘가 스캔들이 빵 터졌어? 그럼 다 해약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냥 광고판이에요. 근데 이 광고판을 어떻게 하고 다녀야겠어요? 그렇죠? 그 광고판을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하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겉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냥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래서 이 도테라 오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일 병도 예쁘고 도테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는 브랜드예요. 다른 오일 브랜드의 병, 뭐 이미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예쁜 거 좀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라요. 그래서 나는 병이 예쁘더라. 도테라는 뭐든지 다 예뻐. 막 이렇게 하는 소비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에 걸맞는 미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타고나서 엄마가 그렇게 낳아줘가지고 할 수 없지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밝은 분위기, 건강한 분위기를 나 스스로 만들어 가야 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자가 나한테 와서 붙고 오일이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표정이 항상 어둡다거나 뭔가 늘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입에서 나온다거나 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당연히 오지 않겠죠. 이 세상에 너무나 독소가 많은데 공기 중에도 많고 뭐 물질적인 독소도 많지만 정신적인 에너지적인 독소가 진짜 많잖아요. 그 독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 옆에 가서 그걸 받고 싶지.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런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오일을 쓰면 그 에너지가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병이 있으시고 좀 힘들어서 좀 처져 있으시고 뭐 우울감이 있고 약간 뭐 이런 장애들이 있으신 분들, 가벼운 장애들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회복되고 다시 그걸로 도테라 비즈니스까지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그 오일을 부으셔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 김미호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일을 써 안 계시네. 여기 그리고 막 본인
며칠 만에 막 다 발행해가지고 다 써버리시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런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체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와 태도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외부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정한 복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좀 고집이 있어요. 사람마다. 고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스타일이 있어. 이건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정말 이걸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실은 그 최근에 우종철 원장님이라는 분이 도테라에 이렇게 도테라에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 30년 이상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 많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면 거기 조건이 딱 이렇게 별표해서 써 있어요. 비즈니스 복장과 배지 착용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래 이게 정말 기본이라고 나도 생각하는데 참 그동안 강조를 못했었구나. 근데 이분이 역시 30년 이상 되신 분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네. 역시. 그래서 이 단정한 복장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청바지라든지 뭐 그냥 운동을 하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너무 막 그림 그려있는 티셔츠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약간은 좀 뭐 셔츠나 그냥 뭐라 말하죠? 그냥 바지 중에서도 면바지나 이런 거 말고 기지바지라 하나? 뭐라 하지? 뭐라 하죠? 슬랙스? 근데 바지가 슬랙스인데 아무튼 그런 거 좀 입어주시고 기본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단정한 그런 거 안 쓰나? 단정한 복장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정말. 그래서 제가 좀 가끔은 잔소리처럼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저뿐만이 아니라 스폰서 사장님 분들이 대놓고 말을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친절하게 하라고 그러고 칭찬하라고 그러고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마음이 쓰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 메이크업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인데 황근영 그룹 도테라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황근영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립스틱 바르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쁘게 화장을 할 줄 모르고 화장을 저도 별로 안 했어요. 화장을. 근데 갑자기 무슨 풀 메이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립스틱만 살짝 화사하게 발라도 뭔가 예의를 갖춘 느낌이 들고 내가 이 미팅에 대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메이크업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네. 뭐 이렇게 돈을 들여라는 게 아니라는 말은 아시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프랑스 여자처럼 이렇게 흩날리고 다니는 게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그건 도테라 비즈니스 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정한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표정은 뭐 자연스러운 표정은 우리가 뭐 그렇게 인위적인 표정을 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사람의 이미지가 그냥 만나가지고 딱 봤을 때 그 인상을 결정하고 내가 신뢰감을 가질까 말까 결정하는데 그냥 1초도 안 걸린대요. 근데 1초 동안 말을 해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왜 소비자가 자꾸 안 생기고 이런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저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모적인 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니 더고 덜이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더 중요해요. 말. 그냥 우리가 말로 천냥빛을 갚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도테라 비즈니스가 그래요. 아까 박예훈 차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밖에서 나눴는데 요즘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요. 관계라는 부분은 이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관계가 좋아지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깨지고 삐지고 돌아서고 막 사업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홍유리 사장님께서도 말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셨잖아요. 말 솜씨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꼭 필요한 말을 단정히 말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수다스러운 것도 참으셔야 돼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 말을 만나면 그쵸? 저는 그런 분하고 만나면 저는 되게 편해요. 말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모임에 지금 해야 되는 말이니까 하는 거지 모임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둘이 누구를 만나자 그 말을 안 하는 분을 만나면은 되게 편해요. 들으면 돼서 난 별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소통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제발 좀 들어주라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소통이 아니라 나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알려줄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라벤더도 알려줘야 되고 어드밴티지도 알려줘야 되고 뭐 비즈니스 돈 버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혼자 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건데 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뒤에 가면 2대 8을 잘하라고 얘기하는 20만 말하는 거예요. 나는 80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야 소비자를 만났을 때는 그분이 뭘 원하는지 내가 캐치할 수가 있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내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한 장짜리 그 웰리스 트라이앵글 자료 만들어가지고 드렸잖아요. 거기다 체크하고 뒤로 딱 돌려서 어떤 증상에 관심이 있으신지 알아보려고. 근데 실은 그거 없어도 잘 듣기만 하면 그거 되는 거거든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신지, 뭐 감정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근데 이제 잘 듣는 게 우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파트너랑 스폰서랑 대화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하면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는 잔소리, 가르치는 거, 충고, 다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파트너의 얘기를 계속 들어주고 거기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내 파트너가 지금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지를 캐치를 해서 그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지는 못해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많이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믿음과 신뢰가 가는 이야기하고 지루한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서훈 사장님 이야기가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만나도 중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진짜 밥도 안 드시고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나거든요. 그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밥은 자기는 안 먹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분이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 그리고 부정적인 말, 과장하는 말, 상대방 말 끊는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게 우리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야 돼. 다른 존재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 위험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쪽에 이끌리게 이 편도체가 구성이 돼 있대요. 뇌 편도체가. 그래서 부정적인 게 우리의 본능이야. 그래서 그 본능을 거슬러서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 가려면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과장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표현들,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일 정말 끝내줘라는 거.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오히려 더 좀 신뢰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수 있어요. 지겨워서. 알았다고. 뭐 이렇게 그만 좀 해, 알았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요. 부정성 있는 사람 옆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상대방 말 끊는 건 이건 완전 비즈니스 매너에서 꽝이에요. 도테라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일적인 부분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만나줘서 누가 말 끊는 거 기분 좋으세요? 근데 내가 말을 끊고 있다니까요. 미팅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진짜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말하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꿀팁, 소통의 꿀팁이고, 이게 이제 성공의 꿀팁까지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는 당연히 기본이죠. 네. 근데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도테라 비즈니스를 늦게 시작했다고, 나보다 오일을 잘 모른다고 존중하지 않는 말투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담을 할 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뭐 공기가 안 좋은데 호흡기는 괜찮으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기분은 좀 어떠세요? 피곤하세요? 어깨가 뭐 뭉쳐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부터 뭐 날씨부터 이렇게 스물스물하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뭐 능력이 많으신 분은 내가 많이 해가지고 잘 판매도 하시고 영업도 하시고 막 오일도 팔고 하시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단순한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땐 소비자 만났을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해서 나중에 사업자 상담하고 더 큰 리더가 됐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셔야 더 빨리빨리 성장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수익도 더 껑충껑충 뛸 수 있다라는 거죠.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공감, 끄덕끄덕.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끄덕끄덕 해주고, 그랬구나,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4번, 이거 반대 의견에 우리는 막 오이를 싫어하면은 막 이제 왼수야. 그리고 막 뭐 불신 지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 사장님이 오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그렇지. 엘리트 트레이닝 강의 들어보시면 나는 그 PPT 좀 그만 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 오일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계속 설득하고 아니라고, 이게 모노테르펜이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막 어려운 말 설명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먼저 인정해줘야 돼요. 의외로 딱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뭐라? 이렇게 하면서 더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먼저 가본 길이지만 파트너는 나중에 오고 있어서 경험을 못했고 당연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격이 급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해.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막 이러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러고.
일단 섭섭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섭섭한 마음이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도 내 스폰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난 이게 감사해 사소한 거에도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파트너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한 게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한마디 했는데 섭섭해서 거의 잠수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꿀팁이 뭐냐면 일단은 공감하는 거예요. 파트너의 말이나 소비자의 말이나 다 일단은 공감.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리고 100번 말해줬는데도 선생님들 보상 플랜 한 번 오늘 들었다고 해서 기억해요 못하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백지인 사람들 있어요. 그럼 아까 홍준희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백지련이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처음인 것처럼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친절함이 너무 중요해요. 친절함. 이 욱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욱. 그 욱으로 망해요. 욱으로 망해요. 그래서 이 성공감 후보자들 오늘 이거 꼭 대화의 기술에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필드에서. 이제 호칭에 주의하시고요. 호칭을 일단은 좀 어색하지만 저희가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좀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어떤 비즈니스 장소에 오면은 여기서는 저희가 호칭이 이러니까 좀 어색하셔도 사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나부터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소비자를 만났을 때도 호칭이 되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뒤에다 님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누구님. 근데 이제 정말 뭐 연세가 60대 이상이라든지 막 70대 가까운 분들한테 뭐 화자님, 뭐 진자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성을 좀 붙여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많다 하면 그냥 선생님 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니까 제일 그냥 무난한 호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여기는 지금 다 IPC 사장님들 오셨으니까 좀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도 리더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고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사람 호칭을. 또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중요해요.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매너를 좀 갖추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기본 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도테라는 성장을 하고 직급을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스킬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그 탑 리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킬 가지고는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어. 근데 블루 다이아몬드 유지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너무 먼 얘기라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항상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가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제. 나를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엄마 아빠 싫어하는 모습을 너무 싫은데 그대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내 남편도 내 남편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싫어.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남편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정말 싫었다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운 거를 내가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나랑 한 공간에 있는 사람, 나랑 시간을 보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폰서를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호칭부터 옷차림부터 소름 끼치도록 다 따라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나쁜 거를 훨씬 더 빨리 배운다. 맞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대충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파트너들 없을 때 대충 사세요. 파트너들 없을 때. 왜냐면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분들도 계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고 여기 필드에서 자꾸 연습해서 그게 뻑이 나지 않도록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막 저기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연습을 잘 하시고 정말 기본 매너를 잘 지키는 우리 이룸그룹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